바벨 전략 투자법. 바벨 전략이라는 용어는 나심 탈레브가 그의 저서 안티프레질에서 처음 사용했다. 안티프레질에 나오는 바벨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자면 명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아래의 내용에서 프레질은 폭락, 안티프레질은 폭등의 의미로 생각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바벨은 떨어져 있는 양극단의 조합을 추구하고 중간을 기피하려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 바벨이 대칭일 필요는 없다. 바벨은 두 개의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드가 있으며 그 모드는 가운데가 아닌 양 끝에 있다. 3. 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작은 리스크들을 많이 수용해 궁극적으로는 안티프레지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이원적인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바벨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쪽 끝에서는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다른 쪽 끝에서는 극단적으로 수용한다. 리스크에 대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대단히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청난 측정 오차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나 바벨 전략은 애초부터 하강 국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파멸의 리스크를 제거한다. 4. 바벨 전략은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의 리스크가 계산 불가능하고 측정 오차의 프레질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기서 금융 바벨 전략은 최대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미리 알도록 해준다. 5. 결국 안티프레질은 공격성과 피해망상의 조합이다. 다시 말하면 하강 국면과 단절하여 극단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상승 국면, 즉 정의 블랙스완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한다. 상승 국면이 하강 국면보다 많으려면 중간 지점에서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 극적인 하강 국면을 줄여야 한다. 6. 바벨 전략은 중간 지점에서 상황을 그르치지 않으면서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이원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바람직한 비대칭성을 낳는다. 나는 3번의 내용 한쪽 끝에서는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다른 쪽 끝에서는 극단적으로 수용한다. 리스크에 대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대단히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청난 측정 오차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 를 보고 일단 전체 자산의 9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극단의 위험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정했다. 그럼 10%에 투자하기로 한 주식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안티프레질에서 그가 남긴 바벨 전략에 관한 내용을 더 살펴보자. 불확실성 길들이기. 1. 웨이트의 최대 중량에만 집중하고 다른 곳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의 대안으로는 걷기 운동처럼 집중도를 낮추면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운동에서 바벨 전략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이 무작위성에 관한 바벨 전략은 프레지를 완화시켜 안티프레지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즉 혐오스러운 사건으로부터 받게 될 고통을 피하면서 잠재적인 이익을 실천하여 하강 국면에 빠져들게 될 리스크를 제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3. 금융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벨 전략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는 현금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 파멸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어떤 투자라도 바벨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레이 달리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이 0인지 확인하라. 는 원칙을 제시했다. 바로 이 원칙이 투자가들에게 바벨 전략으로 다가가도록 해준다. 3번의 내용에서 나심 텔레브는 바벨 전략의 한 축이 현금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나의 주식 투자 방식이 내 검증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내 투자 방식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현금 9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로 한다. 주식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벨 전략은 프레지를 완화시켜 안티프레지를 달성하는 전략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프레지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책을 읽고 내가 느낀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아주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 주식이 폭락할 것인지 아니면 폭등할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폭락은 우리가 개입해서 제거해야 될 종목이고 폭등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야 할 종목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여기서 기다리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당장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소액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투자할 바에는 10종목에 10만 원씩 혹은 100종목에 만 원씩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래서 폭락의 씨앗을 뿌리는 녀석은 일찍 싹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다. 나심 탈레브는 파멸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어떤 투자라도 바벨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보다 파멸을 피하는 것이다. 파멸을 피하는 방법을 소액 투자와 손절매로 정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건을 피하고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주식들은 모두 잠재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벨 전략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액으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수해서 잠재적인 이익이 발생한 주식들만 보유하는 게 바벨 전략의 핵심이다. 지금은 90% 이상 현금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지만 언젠가 지금의 투자법이 더 다듬어져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면 모든 현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진정한 바벨 전략은 50%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파멸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을 남겨두는 것뿐이다. 다음에 글을 쓸 시간이 주어지면